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우리 고양이는 샛노란 눈을 가진 고양이인데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주를 보는 것 같아.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골골송을 들으면 그 행복한 주파수에 나도 같이 올라타서 마음이 저절로 안정이 돼.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 사람이 고양이처럼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고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들은 눈치를 전혀 안 봐.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어. 근데 우리는 달라.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자기 전까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잖아. 왜 우리는 자꾸 중심을 잃는 걸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자의식이야.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그 목소리. 자의식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가장 휘둘리기도 쉽고 없애기도 제일 어려운 에고 펜듈럼이야. 문제는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게 진짜 내 느낌인지 에고가 만들어낸 소음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야. 끌어당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혼이 주는 느낌과 내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행동해야 하거든. 에고 펜듈럼에 계속 흔들리면 영혼이 보내는 힌트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그 목소리를 음소거하는 법을 얘기해줄게. 방법은 단순해. 고양이처럼 사는 거야. 첫 번째,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버린다. 이런 경험 다들 있어? 친구들이랑 있는데 내가 한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어. 집에 오는 길에 그 순간만 계속 되감아 보는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의 중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냥 넘어간 건데 그 침묵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것. 분명히 아무 일도 없는 하루인데 내가 직접 문제 있는 하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야. 자의식이 너무 부풀어 있어서야.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향한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저 사람이 무뚝뚝한 게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게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데 자의식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바딤 젤란드는 이걸 나라는 존재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 상태라고 설명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을수록 사소한 상황 하나하나가 다 크게 느껴지거든. 잘 보여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면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에는 집중이 안 돼.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대신 발표하는 나의 표정을 걱정하고 대화를 즐기는 대신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있는 거야.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면서 에너지는 엄청나게 쓰이고 있는 거지. 고양이들은 어때? 캣타워 위를 걸을 때 어떻게 보일지 계산하지 않아. 그냥 지금 발바닥이 느끼는 감각이랑 균형에만 집중해. 사람들이 구경하든 말든 예뻐 보이든 말든 그냥 걸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 자기 존재 자체에 아무 의문이 없어서야.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나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확인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거야.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해. 어떤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진짜 나랑 관련 있는 일일까? 저 사람이 말이 없는 게 나 때문인지, 아이디어에 반응이 없는 게 나를 무시해서인지, 그 질문 하나만 던져도 절반은 풀려. 대부분은 그냥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는 것뿐이거든. 내가 해석을 붙이기 전까지는 아무 신호도 아니었어. 영화관 객석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완전히 몰입해서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객석에 앉아있다는 걸 잊어버리잖아. 근데 생각해봐. 그 순간 영화의 주인공은 나야? 아니지. 나는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크린 안에서는 수십 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해. 현실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무뚝뚝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걔한테 걔만의 하루가 있어서야. 그 침묵은 나를 향한 신호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이야기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면 해석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사라지고 세상이 훨씬 가벼워져. 두 번째, 에고 펜듈럼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다. 에고 펜듈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반응 없는 상태야. 펜듈럼은 감정이 요동칠 때 에너지를 얻거든. 화를 내도 에너지고 속상해서 울어도 에너지야. 기쁘거나 흥분해도 마찬가지야. 강한 감정이면 종류가 뭐든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일부러 짜증나는 상황을 계속 들이밀어. 소개팅남이나 썸 타던 사람이 평소보다 이모티콘도 없이 짧게 답장을 했다 쳐보자. 별일 아닐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대화창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바빴던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이미 혼자 온갖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 그게 딱 펜듈럼이 원하는 그림이야. 강한 감정 에너지를 뿜어내줘야 펜듈럼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파수가 유지되면
다음날도 비슷한 결의 일들이 계속 따라와. 재수없는 날이 우연히 겹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비슷한 상황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거야. 머피의 법칙이 딱 이 원리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정말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정말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되면 그냥 내 일상의 기본값이 돼버려. 끊는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거야. 고양이가 밥을 좀 늦게 받았다고 집사한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오늘 하루가 다 틀렸어. 이러진 않잖아. 잠깐 야옹거리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본인 할 거 하러 가잖아.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 계속 매달리지도 않아. 관심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고양이가 하루 종일 평온한 이유야. 현실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답장이 짧게 왔을 때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로 생각하는 대신 그냥 오늘 바쁜가 보다 하고 폰을 내려놓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 감정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 내 할 일로 돌아오는 거야. 펜듈럼 입장에서는 반응이 없을 때가 제일 허탈한 상황이거든. 흔들려줘야 에너지를 얻는데 멀쩡하게 서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쓱 피해버리면 펜듈럼은 허공을 치고 스스로 지쳐서 그냥 지나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걸 억지로 참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오히려 더 강한 에너지를 안으로 눌러 담는 거거든. 진짜로 흘려버려야 그 일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에 부여한 무게를 낮추면 그 일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고양이가 간식을 못 받았다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거야. 세 번째, 지금 이 순간 안에 존재한다. 자의식이 제일 극성맞게 달라붙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있을 때야. 이번 프로젝트에서 성과 못 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랑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전부 지금 여기에 없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에고는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내. 대부분 별로인 방향으로. 왜냐면 펜듈럼은 불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결론은 잘 안 만들어줘.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보다 아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훨씬 자주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그 생각들을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괜찮은 하루인데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는 에고가 끼어들 틈이 없어.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마지막 한 개를 짜내려고 온몸에 힘을 쥐어짜는 그 순간에 나 지금 완전 멋있어. 이런 생각 안 들잖아? 그냥 지금 이 무게, 지금 이 호흡, 근육의 통증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잖아. 그 찰나가 자의식이 완전히 꺼진 상태야. 피아노를 배우는 중이라면 이 곡을 완성하면 나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지금 이 손가락이 건반에 정확히 닿는 감각에 집중하고 글을 쓰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어떤 반응을 불러올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장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담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거야. 고양이가 장난감으로 사냥놀이 할 때가 완전히 그래. 장난감의 움직임에 완전히 집중하잖아. 옆에서 집사놈이 보고 있는데 다 멋있어 보여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지금 사냥이라는 행위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거야. 고양이가 뭔가에 꽂혔을 때 그 눈이 커지는 눈빛 알잖아. 온 세상이 그거 하나인 것처럼 달라지는 그 눈. 그게 바로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집중이야. 그래서 요리할 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재료의 향, 지금 재료가 썰리는 감각 안에 있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미 부여하고 추적하는 대신 그냥 지금 나누는 대화 안에 있는 거야. 처음엔 억지로 의식을 가져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5초만 집중하다가 또 딴 생각이 들어오고 또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게 정상이야.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수록 결과가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진짜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을 잔뜩 쓸 때보다 그냥 편하게 있을 때 대화도 관계도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꼭 붙어야 해 라고 붙들고 있을 때보다 그냥 이 회사에 대해 진짜로 알고 싶어서 준비할 때 면접에서 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우연이 아니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빠진 자리에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거든. 그게 결과를 만드는 거야. 네 번째,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다. 에고가 제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야. 잘했다는 말 한마디, 좋아요 숫자,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안 오면 불안해져.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옆을 보게 돼. 저 사람은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더 잘하나? 비교가 시작되는 거야. 인정 욕구랑 비교는 사실 한 몸이거든. 인정받고 싶으니까 비교하고 비교할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에고 펜듈럼이 제일 좋아하는 무한 루프야.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인정은 끝이 없어. 비교도 마찬가지야. 주변이랑 비교해서 내가 앞서 있다 싶으면 잠깐 안심이 됐다가 금방 더 잘난 사람이 보여.
에고는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지 않아. 그게 에고의 속성이야.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에고가 자기의 힘을 잃으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야. 고양이는 옆집 고양이가 더 비싼 간식을 먹든 더 넓은 집에 살든 집사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든 비교하지 않아. 그리고 집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행동을 바꾸지도 않아. 그냥 집사가 좋아하든 말든 그게 고양이한테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야. 자기 자체로 이미 충분하거든. 그 충분함이 어디서 오냐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할 때 잠깐 스스로한테 물어봐.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 그 차이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에고가 슬금슬금 힘을 잃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겨.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로 가벼워져. 그동안 바깥에서 채우려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지가 느껴지거든. 남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 알아봐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근데 그 욕구에서 한 발 내려오는 순간 사실 그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이미 안에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달라져.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거든. 비교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든 말든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야. 그냥 자기답게 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자유야. 자의식을 죽인다는 게 사실 거창한 수행이 아니야. 머릿속 어딘가에 살고 있는 도움도 안 되는 투머치 토커 잔소리꾼 한 명을 다스리는 연습이야. 자의식이 뭐라고 떠들 때마다 또 왔네? 그리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거야. 반박도 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그 목소리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러 가지도 말고 그냥 관심을 다른 데 두는 거야. 그렇게 에고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진짜 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에고 펜듈럼에서 벗어난 상태야. 영혼이 보내는 힌트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 에고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로 가벼워져. 에고는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더 해야 한다고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몰아세우겠지만 이제는 그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봐. 그리고 그냥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봐. 이미 충분히 많은 게 여기 있어. 에고가 어떤 말을 해도 고양이처럼 그냥 그래. 근데 뭐 어쩔 건데? 그리고 햇볕 드는 자리 찾아가서 눕는 거야. 댓글에 지금 음소거하고 싶은 그 에고의 말을 써봐. 그리고 바로 밑에 이렇게 적어봐. 나는 이제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해. 더 이상 에고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겠다는 우주에게 하는 선언이 될 거야.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캐시였어.